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3일 오후 3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식이라고 해야 될지 소위 단식이라고 해야 될지 자칭 단식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왜냐, 단식이라고 하면은 식사를 끊는다는 건데 이재명 씨가 그동안에 식사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또는 식사만큼 영양분을 공급할 그 무엇을 섭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식 주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른바 단식 이렇게 불러야 정확할 것 같아요. 이른바 단식을 시작한 지 24일 만에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이 대표의 24일 이른바 단식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3년에 진짜 단식을 했던 23일 기록보다 하루가 더 긴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26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표는 단식 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면서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한 어제 당무위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면서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의료진과 협의하여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 걸 보니까 26일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상치 못한 단식 돌입을 선언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부터는 뜬금포 단식 또는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단식, 이른바 단식 중단을 종료를 선언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3가지 요구사항을 걸었는데 그 내용이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등 3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어느 하나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주려고 해도 이 막연해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표 단식의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국 자신이 요구했던 단식 3개항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중단을 한 겁니다. 그 사이 지난 21일 국회는 이것도 예상하기 어려운 체포동의안 가결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 대표 단식의 유일한 출구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세간의 인상은 방탄용 단식이었다. 동정표를 얻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목적으로 단식을 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되어가지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말았다. 특히 단식한다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올린 게 역작용이 되었다.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게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구속 길을 스스로 열고 말았다. 구속될지 안 될지는 오는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될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구속사유 중에서 범죄의 소명이 확실하냐, 그 다음에 도주 위험이 있느냐, 세 번째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점은 이재명 대표가 바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은 수사와 재판에 관여를 해가지고 관련자들에게 압박을 해가지고 증언을 번복하게 한다든지 거짓 증언을 하게 한다든지 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느냐, 즉 증거인멸의 또는 증거 조작의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인데, 요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매우 지금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이번 이른바 단식 중단 선언이 단식 종료라고 봐야 되겠군요. 다시 단식은 안 하겠죠. 종료 선언이 국민들에게,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 박은주 부국장이 단식이 명예훼손 당했다 하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출퇴근 단식을 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일입니다. 지난 20일에도 원고지 10여 장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남다르다. 단식은 수십 년에 걸쳐 한국에서 명예훼손 당해왔다. 국민은 몰랐어도 알고서도 모른 척했다. 대의를 존중했으다. 이재명 단식을 두고 이전보다 의심과 조롱이 많아진 건 출발점이 대의라고 보는 이가 적기 때문이다. 단식 기간 중 물과 소금 외에 무엇을 먹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최소한의 수액이란 기초수액제를 말하는가, 영양수액을 말하는가, 그런 수액을 맞으면은 그런 수액을 맞으면서 음식 끊는 것도 단식이라 부르는 게 맞는가? 야당 대표가 먼저 답해주면 좋겠다. 단식은 약자의 마지막 투쟁 수단이다. 강자는 그런 무기를 훔쳐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썼다면 더 투명해야 한다. 최소한의 염치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사람입니다. 저런 짓을 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재명 씨가 강자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약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단식을 했는데 그 단식이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앞으로 단식할 사람이 있겠느냐. 단식을 한다고 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단식이 명예훼손 당했다는 이 지적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삼 씨도 김대중 씨도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진짜 단식을 했습니다. 김영삼 씨는 1983년에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는데 그 결과 당시 눌려있던 민주화 세력이 뭉치는 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단식입니다. 이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죠. 야당 총재도 1990년 무렵에 단식을 하면서 지방자치선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방자치선거를 관철시켜서 1991년에 지방자치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단식은 진실된 단식이었고 우리나라 정치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단식은 요구사항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구속영장 청구 국회 동의는 가결이 되고 하면서 남는 게 없는 단식이 되고, 단식이라는 이름은 명예훼손 당한 걸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